오늘 채권 가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이제 4.2% 밑으로 내려왔고 단기 금리도 역시 많이 내려와서 이제 2년물 금리가 4.6%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졸지에서 확인된 고용시장의 둔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870만 건으로 전월 대비 61만 7천 건 감소를 했고 이는 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구인 건수였습니다. 월 전월 추정치가 940만 건이었는데요. 크게 미달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미국 노동시장 수요 강세가 크게 둔화됐음을 알려주는 지표였고 가뜩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졸지 보고서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날 숫자를 채권 시장이 큰 폭의 금리 인하로 받아들인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숫자의 질입니다. 사실은 지난 10월에도 내려가긴 했습니다. 전달 대비. 하지만 이때는 예상치 자체는 웃돈 데다가 이때 자동차 시장 파업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그런 효과가 크다고 시장이 봤는데 하지만 이번 숫자는 숫자 자체도 확 낮아졌고 예상치도 크게 밑돌았고 또 파업 같은 외부 변수 영향의 제한적인 정말 찐 숫자다. 정말로 노동시장이 이견 없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채권시장이 크게 환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진짜 핵심은 어찌 보면 이거였는데요. 파월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죠. 실업자 한 명당 비어있는 일자리가 몇 개냐. 이게 1.34가 나와가지고 지난 21년 8월 이후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이 지표가 이 코로나 직전 시장이 왜곡되기 직전 보였던 1.2에서 1.25 정도 이 정도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면서 굉장히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면서 숫자가 굉장히 치솟았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점까지 거의 내려온 모습 보였기 때문에 노동시장 자체가 코로나 이전 시기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시장이 갖기에 충분한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 페드와치는 점점 더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죠. 점점 3월 금리 인하 시작설을 굳히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실종돼 버렸고 3월에 인하하는 확률이 50% 과반을 훌쩍 넘어서 시장이 여기에 확실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위기에 휩쓸리면은 묻지마 투자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주식도 막 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기 꼭지점 때 사서 물리고 이게 개미 투자자의 단골 스토리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만 딱 보면 단기에 가파르게 오른 채권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고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고 불과 얼마 전에 5% 넘었던 10년물 금리가 바로 4% 밑으로 그냥 추락할 것 같고 기준금리 인하도 지금 분위기라면 3월에 바로 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 취해서 투자를 좀 하기 쉬운데 오늘은 이 브랜베어 취지에 맞게 페드와치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그런 기관의 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블랙록과 UBS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블랙록의 견해입니다. 이 릭 리더 픽스드 인컴 CIO인데요. 블랙록에서. 블랙록 안에서는 이분이 채권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CNBC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시장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 내년 3월에 금리 인하한다는 건 좀 오버고 나는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가 25bp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을 할 것 같다. 리세션이 와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실질 GDP가 1.5% 정도 갈 거고 인플레는 2.5 정도 갈 거다. 그건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봐야 된다. 지금 5.25에서 5.5가 기준금리인 상황에서 인플레가 2%대로 진입하면 실질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연준 이사인 월러 이사 칭찬을 막 해요. 이분이 대표적인 매파였는데 지난달 28일에 미국 기업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한 번의 비둘기로 변신하는 그런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 굉장히 극찬을 하는데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영향력이 있고 매우 신중하며 모델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매파였던 거다. 왜? 그가 보는 모델에서 인플레가 높았고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그는 퇴직률이 감소하고 실질 실업률, 노동력에서의 여유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발언을 바꿨다. 실제로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즉 이분 월러가 방향을 바꿔 얘기한 것만큼 확실한 징후가 없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UBS의 보고서 따끈따끈한 거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읽어보면요. 일단 결론. 시장은 미래의 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인식이 과도하게 공격적인 상태다. 왜? 우리는 3분기 말부터 50에서 75bp의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지금 24년에 평균 138bp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장기 3.4% 기준금리를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UBS도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빨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24년 4분기까지, 즉 내년 4분기까지 10년 만기 수익률이 3.5 정도 내려갈 것 같다. 지금 아직 4% 초반대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10년 만기 채권 턴 프리미엄이 다시 또 네거티브한 상황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이게 10년 만기 데이터인데 이게 10월 겁니다. 이게 쭉 마이너스 갔다가 그때 장기채가 막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플러스 갔거든요. 이게 다시 고꾸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0년 만기 수익률이 올해 말에는 4에서 4.5 정도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내년 1분기에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일시적으로 너무 내려온 상황이다. UBS 거래는 앞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내년 초에 이게 다시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3월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때려 내린 금리인데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UBS가 뭐라고 합니까? 시장의 지나치게 비둘기적인 가격 설정은 여름 내내 우리가 봤던 거 아니냐. 여름 내내 우리가 페드와치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기에 반영한 거 보지 않았느냐. 근데 어땠다? 큰 반전으로 이어졌다. 시장 기대에 미칠 만큼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다. 그동안 UBS 얘기는 뭐다? 지금 당장은 채권을 사기가 좀 애매하다. 하지만 물릴 각오한다면 사도 되는 시점일 것 같다. 왜? 내년 4분기는 3.5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블랙록과 UBS 둘 다 채권이 유망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영역인 것 같다. 주식으로 치면 단기 고점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블랙록과 UBS 말이 꼭 맞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죠. 당연히 지금 시장, 페드와치 예상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채권을 사서 단기에 먹고 나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견해도 있구나.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채권에 들어가는 거랑 이것도 아예 모르고 묻지마 채권 몰빵 매수 이렇게 하는 거랑은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잊지 마시고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언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걸브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